네,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어 가고 있는 시장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정말로 애를 많이 쓴 거로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뭐 영혼을 끌어 모아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라는 수요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건 사실입니다. 다주택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무주택자가 정말로 이제 임대 시장을 벗어나서 자가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시장의 장벽이 너무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주택자, 다주택자의 변화, 이 몇 년 동안에 어떻게 변화가 생겼는지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현재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은 다주택자의 어떤 그런 규제였습니다. 다주택자를 향한 규제였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그런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추가 대책은 사실상 그동안 미비했던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나왔던 3기 신도시가 이제 공급을 더 늘리겠다, 또 추가적인 공급을 더욱더 확대하겠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 아니면 재개발을 통해서 또 공공계획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물량을 빨리 공급하겠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조금 늦긴 했으나 그래도 지금 시작했다라는 게 다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집이 많은 사람과 집이 한 채 이상 되는 사람을 다주택자라고 하겠죠. 무주택자는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지난 몇 년간의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무주택 가구 수는 2015년도에 비해서 5.6%가 증가해서요. 841만 가구에서 889만 가구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실제적으로 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자료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들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이제 몇 년 동안 지나면서 사회 초년생들에서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들, 이런 세대들이 대부분 다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무주택자들이고요. 이 무주택자들이 출구 전략을 좀 정확하게 잡아줘서 실제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을 때 내 집 마련,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지금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집을 사기 위해서 모은다는 얘기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냥 통계로 봤을 때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내 집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작년과 올해입니다. 작년과 올해. 그러니까 재작년과 작년이겠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요. 2019년도 9월과 2020년도 9월에 어떻게 변화가 생겼냐면요. 전국에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을 샀을 경우에 5.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한 1년 사이에 0.4년이 늘어났고요. 이 사이에 집값이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12.9년 정도가 걸립니다.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을 사기 위한 조건을 봤을 때 12.9년이 1년 사이에 2.7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6년이 걸린다.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 얘기는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집값이 1년 사이에도 월등히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현재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다주택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고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쓰긴 하지만 집값은 너무 빨리 멀리 도망가기 때문에 집을 구입하기 위한 어떤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을 아예 포기하는 세대들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죠. 집이 여러 채, 두 채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주택자라고 하겠죠. 다주택자 수도 16.3%가 증가돼서 317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272만 가구에서 317만 가구. 아까 말씀드렸던 무주택자는 거의 900만 가구 정도 되죠.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집을 한 세 채 이상 갖고 있다 쳤을 때 그랬을 때 비율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공급을 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한 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집 뺀 나머지 세 채 정도는 있어야 이게 임대 시장이 풀릴 테고요. 무주택자들이 임대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한 3배 정도 가까이 차나기 때문에 집이 무조건 세 채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무주택자들한테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조건들 여태까지 봤을 때도 그 숫자가 증가된 건 사실이긴 하나 무주택자들이 늘어난 비율들 또 무주택자들이 다시 또 자가시장으로 진입하는 비율들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 그 비율이 안 맞는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집값이 더욱더 많이 오를 테고요. 무주택자는 집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멀리 보이는 정말로 이게 실현 가능할까라는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2020년도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를 보셨을 때 작년 기준입니다. 2020년대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의 연령대별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40대가 27.7%고요.
30대가 25%, 지금 아시다시피 이 30대가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주택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50대가 19.7%고요. 60대가 12.7%, 70대 이상은 뭐 6.3%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20대 이하가 첫 5%대 진입을 했습니다. 5.4%. 그러니까 20대와 30대를 합치게 되면 실제적으로 거의 30%, 40대 수치보다 높다는 얘기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초년생들 현재 이제 직장을 처음 마련을 해서 이제 사회 첫 진입을 하는 시장, 어떤 그런 사회에 관련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이런 직장을 처음 잡아서 이제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시점이긴 하나 경제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구입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20, 30대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집값이 올라가는 비율을 따지다 보니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던 여러 가지 뭐 여기저기서 지원을 받던 대출을 받던 해서 집을 무조건 사야겠다라는 세대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물론 20대 이하에서는 실제 증여에 관련된 그 비율도 많이 높아지긴 했으나 실제 증여 비율보다는 정말 자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쓴 비율이 더 높다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따졌을 때는 20, 30대가 현재 40대, 50대 정말로 현재 경제활동을 왕성한 세대들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도별로 무주택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2015년도와 2019년도 쭉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840만 가구에서 888만 가구 정도 됩니다. 거의 한 40만 가구 이상 늘어난 거고요. 실제적으로 연령별로 서울 아파트 구입 기간,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이건 2016년도 12월 시장과 2019년도 12월 시장 약 3년 정도 통계를 봤을 때 39세 이하, 연령대별로 또 나타나는 부분이 39세 이하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7개월 정도 걸렸던 2016년도에 비해서 3년 사이에 15년, 거의 한 5년이 올라갔고요. 40대 같은 경우도 9.7년에서 9년 7개월에서 13년 6개월 정도 걸린다. 거의 현재 4년에서 5년 정도가 더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실제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집값은 더욱더 반등하고 더욱더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수치는 현재 작년과 재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은 이제 올해 발표될 내용을 보게 되면 또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더욱더 높아져 있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연도별로 주택 소유 가구 수를 보게 되면 이 2건 이상 소유 가구까지 포함됐습니다. 1건 이상도 다 포함된 거고요. 1건부터 2건까지 다 봤을 때 2015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연도별 주택 소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구 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2015년도 현재는 1,000만 가구 정도가 되는 거고요. 2건 이상,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272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그 수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017년도부터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7년도에 1,100만 가구가 됐고요. 1년 사이에 1,123만 3천 가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도에는 1,145만 6천 가구가 됐습니다. 이거는 현재 연도별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2019년도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가구 수를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가구 수는 늘어나고요. 2건 이상, 실제 2채 이상 되는 부분도 현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부분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를 보유하다 보니 현재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은 이 수치만 보게 되면 그럴 수 있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무주택자들이 현재 집을 살 수 있는 조건들, 청약이라든가 기본적인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요건들까지 같이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다주택자 또는 현재 집을 소유하는 자가주택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전국의 주택 소유 건수 변화를 보게 되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고 거래 건수가 늘어날 수가 있죠. 현재 5건 이상부터 이제 한 건부터 5건 이상까지 봤을 때 2015년도에는 현재 5건 이상이 790만 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에는 현재 828만 가구 정도, 31만 가구 늘어났다. 현재 5건 이상, 현재 실제적으로 집을 5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욱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봤을 때도 수치로 봤을 때는 3건, 2건, 1건 비했을 때 2만, 3만, 9만, 29만 가구 정도가 현재
현재 건수별로 봤을 때 이만큼의 수치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시장까지는 계속 주택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그만큼 더욱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 수치에 따라서 거래 증가도 될 수밖에 없죠. 전국적으로 작년 수치를 보게 되면 전국의 주요 주택 거래 증가율을 보게 되면 65.8%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5개 광역시는 65%, 이외의 지역이 55.6%가 늘어났고요. 인천이 57.9%, 서울이 47.9%, 그리고 91.9%인 경기, 나머지 지역도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택 거래가 증가가 됐다. 당연히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래가 증가가 될수록 당연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2020년도 작년 시장도 거래가 그만큼 활성화됐던 시장이다. 각종 규제들과 중첩된 규제가 있긴 했으나 그래도 거래가 계속 늘어났던 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의 주택 소유 건수 변화도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지역만 아까 전국을 말씀드렸고요. 수도권 지역만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똑같은 형태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현재 5채부터 한 채까지 갖고 있는 5건 이상에 관련된 내용을 보더라도 계속 현재 다주택자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었다라고 수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주택자들이 현재 임대시장에 풀어놓은 물건들이 그만큼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만큼.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그 본인의 입장에 봤을 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또 임대시장에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모두 다 시장에 풀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전국 연령대별 무주택 가구 수를 보게 되면 연령대별도 30세 미만부터 80세까지 좀 보시게 되면 2015년도와 19년도 약 4년 정도 그래프입니다. 봤을 때 30세 미만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실제적으로 무주택 가구 수는 30세 미만은 더욱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30세부터 39세까지는 거의 동등합니다. 비례가 똑같죠, 거의. 현재 그 40세와 49세는 오히려 현재 전국 연령대를 봤을 때 무주택 가구 수는 오히려 좀 줄어들었습니다. 40세에서 49세는요. 그리고 50세에서 59세가 실제적으로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 수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매도를 어떤 이유든 간에 매도로 서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2019년도, 2018년도부터 해서 굉장한 규제들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을 현재 팔고 무주택자가 된 비율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 수도 늘어났고요. 새롭게 진입한 무주택자 수까지 합쳐지니까 당연히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집값을 계속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 이게 전국적으로 봤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수치로 갑니다. 그랬을 때 30세 미만부터 50세에서 59세까지 비율은 늘어났다. 무주택자들이. 그리고 60세에서 69세까지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또 그 이후 50세부터 현재 연령대가 높은 80세까지는 무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당연히 임대시장에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임대시장에 현재 공급되는 물량들, 다주택자들의 물량들이 소진이 되고 그 나머지 시장을 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물량이 없었다라는 얘기겠죠. 당연히 임대료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되고 집이 많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계를 잡았을 때 현재 목표를 잡아야 될 방점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어찌됐든 2~3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고가의 주택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무주택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현재 사회 또 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